시장의 변화는 빠르고 수익의 기회는 짧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한가운데서 수익의 방아쇠를 당기는 레드트리거, 저는 트리거 에이전트 한보람입니다. 주말 사이에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소식에 긴장감을 가득 안고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낙폭을 빠르게 줄여내면서 선방하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시장을 버텨준 건 바로 개인의 매수세였습니다. 코스피는 5,800선을 지켜냈고 코스닥은 빨간불로 전환하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이제는 중동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가득한 가운데 이제는 좀 새로운 재료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끌어준 트리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의 방아쇠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분위기는 좀 엇갈렸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1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불과 한 달 만에 역대 최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이번에도 그 주인공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는 152%나 급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중동 전쟁 속에서도 반도체 수출은 끄떡없이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미국에서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오는 15일에 ASML이 그리고 16일에는 TSMC가 실적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TSMC 같은 경우 4분기 연속으로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최대 이익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미국의 실적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반도체 안에서 좀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D램을 비롯한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치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죠. 하지만 D램 가격은 2분기에도 9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도체 소부장의 이 실적 성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도 한 번 더 지켜봐야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 점점 더 숫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의 매력은 어느 정도인지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시죠. 방산 살펴보겠습니다.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방산주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협상이 결렬된과 동시에 미국에서도 이란의 해상을 봉쇄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장에는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가득했는데요. 방산주들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들이 함께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선별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98만 원 근처까지 뛰어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해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천궁2를 조기에 빨리 인도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문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에서도 한국 업체들에게 요격 미사일을 추가 요청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방산주의 투심을 자극하는 모멘텀이 되어 주었습니다. 최근에 중동 국가들이 탈미 현상, 이 미국의 무기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K방산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중동 위기 속에서 양국은 이 방산과 함께 공급망을 협력하자라는 부분에 강화한다라는 부분에 좀 함께 의견을 모았다는 부분도 오늘 방산 쪽에는 좋은 트리거가 되어 주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방산주들 지금 시점에서 전략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시죠. 건설주입니다. 방산주와는 정반대로 오늘 건설주들은 실망감과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건설주들이 재건에 대한 모멘텀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자 오늘 투심이 매도 쪽으로 강하게 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워낙에 선반영이 되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다 보니 오늘 이 협상 결렬 이슈에 차익 매물과 함께 또 실망 매물이 함께 포착이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급락을 했었던 거에 비해서는 장중에 조금씩은 이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에서는 협상 결렬 그 자체보다는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주목을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증권가에서는 건설주가 구조적인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 재건에 대한 모멘텀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적으로 원전이 확대되고 있고 에너지 인프라 투자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건설주의 장기적인 성장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업종 전반의 밸류에이션이 상향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설주 오늘의 눌림은 매수의 기회였을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모두 당겨봤습니다. 잠시 후 헌터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더욱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 필요하시다면 교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시장 분석부터 추천 종목까지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과 022128-8566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레드트리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수익을 당겨라 레드트리거, 트리거 에이전트 한보람입니다. 매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레드트리거, 시장 분석부터 종목 진단, 추천 종목까지 수익을 당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박정식 헌터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주말 동안 걱정이 컸는데요. 이제는 확실히 시장에서 이 이란 전쟁에 대한 그 민감도가 조금 낮아진 것 네. 같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내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어차피 협상은 지지부진하게 결렬될 걸 우리가 이제 미리 예측을 했었고, 근데 그로 인한 시장의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역시나 장 초에는 조금 빠졌지만 그대로 회복을 하면서 혼조 국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라갔던 코스닥의 회복력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역시나 그대로 어느 정도 다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이러한 좀 지지부진한 장세, 보합 혼조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지는 여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수급적으로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매도 수급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이 매도했던 것은 조 단위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매도 기조가 상당히 약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크가 있을 때 단기 차익 매물을 내놓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거 아니고 시장이 또 괜찮을 것 같으면 또 매수 유입이 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만 강력하게 매도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질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살짝 매도 우위 수급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강력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강력한 조정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보합이나 혼조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고, 일단은 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또 봉쇄가 되고 또 이 전쟁이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시장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여기서 강력하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떨어지는, 한마디로 약간 보합적인 국면에서의 등락 국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개별주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슈가 생기는 섹터, 이슈가 생기는 개별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내일 시장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 또 다른 고민들이 생깁니다. 과연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지 지금 이 시간 레드트리거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교육방 입장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도 빠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 함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렸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켜시고 화면에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분명히 안에서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또 모멘텀들과 기회들은 있을 겁니다. 교육방에서 모두 다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지금 이 시간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022128-856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세 가지 트리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익의 방아쇠,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에서는 하이닉스가 좀 확실하게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반도체 장비 또 기판 쪽도 한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코스닥에서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또 코스닥이 힘을 내주기도 했었거든요. 반도체는 당연히 가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이 대형주들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아니면 이런 소형, 중소형의 장비 종목들을 잡아야 하는지,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중소형주 중에 좀 수급이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것들이 좀 수급이 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점차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고단으로 올라가죠. 낸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패키징 쪽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또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게 반도체의 성능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후공정 쪽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내려놓고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라간 소재나 아니면 장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그나마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고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호조가 2026년까지는 최소한 호조를 이룰 것이고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빨리 빠져야 2027년부터 하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026년까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쉽사리 강력한 하락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업황적인 측면을 조금 보더라도 업계에서는 2027년은 돼야 이제 캐파 증설이 천천히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큰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선별적 접근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한번 훑어보고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올라갔다가 다소 또 주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19만 1,000원짜리 이탈 안 되면 계속 긍정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9만 1,0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시세가 또 살아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만 원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은 계속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기 바라겠고, 상대적으로 더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부각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테스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저 바닥권부터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제 제가 언급했을 때 잡으셨던 분들 또는 내려갔을 때 계속 분할 매수하셨던 분들 다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더 가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올라갔던 이제 실러랑 스크럽을 만들고 있는 이런 기업들 GST가 오늘도 강력하게 시세 분출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좋아하는 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지지부진해서 못 올라갔던 애들이 수급이 조금 붙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상대적으로 조금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외국인 수급이 한 4일 연속 달라붙고 있고, 기관 수급도 갑자기 막 강력하게 달라붙어 있어. 근데 차트상으로는 별로 올라가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오늘 같은 강력한 시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해 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데 시세 분출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았어. 그럼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워낙에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일 부분이고 먹거리가 워낙에 많은 섹터여서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선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관심 종목들도 한 번 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천 종목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반도체 중에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하느냐, 조금 더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도 알고 싶으시다면 교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함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익의 방아쇠는 방산 살펴볼게요. 사실 방산주의 특성상 이 휴전 기간 동안 종전 협상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들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약간의 긴장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주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흐름들, 큰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큰 상승이 나오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스윙격으로 치고 빠져 나오는 전략이 대형주 쪽에서는 유리할 것 같고, 아마 이제 대시세는 2배 이상 노린다, 50% 이상 노린다 하면 중소형주 쪽에서 나온다.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 중에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게 다 중소형 종목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방산주는 여러분들 중소형 쪽으로 눈을 돌리셔야 된다. 지금 일단 가장 조금 시세가 강력하게 붙는 게 천궁2 관련 종목들이 가장 시세가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도 일단 조기 인도를 현재 타진을 하고 있고, 또 아랍에미리트도 천궁2 미사일을 추가적으로 더 공급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사일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붙는 상승이 나올 만한 여지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도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보안 쪽인데도 불구하고 국방과 연관이 돼 있다고 오늘 한 29%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기산텔레콤도 통신장비 쪽하고 같이 이제 방산 쪽하고 엮이면서 시세가 또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슈만 붙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좀 복합적으로 엮여야 최근에는 좀 이렇게 강력한 시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웨이브 일렉트로도 결과적으로 통신장비 쪽하고 같이 방산 쪽하고 엮이면서 지금 같이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자, RF 시스템즈도 오늘 당연히 이제 그렇죠? 천궁과 같이 엮이다 보니까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가고 있고, 한일 단조도 지금 야금야금 상승력을 키워가면서 고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땡땡 테크놀로지라고 이 천궁2에 연관된 한마디로 중소형 방산주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무슨 디펜스하고, 그죠? 그런 종목들도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소형 방산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방산주 안에서도 이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안에서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료가 다양한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방산주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고 조금 더 확실한 해결책과 앞으로의 방향성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진단 출발할 거고요. 02-2128-856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익의 방아쇠 당겨볼까요? 바로 건설입니다. 사실 지난주 내내 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주의 한 주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만 오늘 워낙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 협상 결렬을 핑계로 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건설주들 오늘은 좀 이 협상 결렬을 단기 악재로 보고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잠시 지켜봐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죠. 네, 아무래도 가장 크게 조금 이제 상승력을 일으켰던 게 재건 기대감으로 상승력을 좀 강력하게 일으켰잖아요. 원전 쪽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하고 이란이 단기간 내에 협상을 만들어 가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좀 일주일 정도는 좀 조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보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으로 스타트를 끊어서 재건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12월 달부터 상승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1월 달에 상승력을 더 키웠다가 2월 달부터는 지금 상승력을 약간 이제 우상향 기조를 키웠고 4월 달에는 재건 기대감으로 조금 더 상승력을 키우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아무래도 약간 이제 원전 쪽하고도 좀 강력하게 엮이다 보니까 조정은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여 이제 조정을 혹여라도 준다면은 16만 원 이하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재건 기대감이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조금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29,000원 정도, 3만 원 정도 부분까지 조정이 들어오면은 그때서야 한번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쪽도 많이 상승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건설기계 쪽도 혹여 좀 조정을 받으면 HD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14만 4천 원 정도 선에서 한번 우리가 조정을 받게 되면 건드려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최근 남강토건도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남강토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볼 만도 한데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받아서 9,600원 밑으로 밀리면 한 9,000원 정도 근접했을 때 또 한번 접근을 하신다면 단기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미글로벌 같은 이제 건설 감리 이런 쪽도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28,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선에서 한번 또 건드려 볼 만하고요. 유신도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대로 조정을 24,000원 정도, 24,800원 정도까지 주면은 여기서 또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며칠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때 한번 또 건드려 보면 또 이제 뭐 다시 또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또 한번 또 강력하게 한번 단기적으로 또 쳐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주는 당분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조금 전 11시부터 호르무즈 해역 봉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건설주 흔들림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잠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건설주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모두 당겨봤는데요. 계속해서 좀 불안감도 커지고 방향성을 잡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레드 트리거 내용들 잘 참고를 하시면서 좀 중심을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방 들어가시면 헌터님과 함께 조금 더 꼼꼼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띄워드렸어요. 지금 바로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셔서 교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트리거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섹터별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조선주는 어떨까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지금 질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교육
교육방 들어가시면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한 설명들 함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는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세요.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이나 022128-856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보내주셨어요. 매수가는 28만 원이고요. 비중 80% 담으셨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죠. 크래프톤은 오늘은 24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네요. 28만 원대면 보유하신 지는 조금 되신 것 같아요. 28만 원 근처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올해 초에 결국에는 그 28만 원을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좀 보합권에 갇히면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헌터님께서 게임주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크래프톤도 다시 한번 28만 원까지 복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건지 지금 비중이 80%이시기 때문에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달이면 가능할까요? 예, 좀 이제 전쟁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고 좀 수급이 좀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당장은 기관 수급은 괜찮아요. 기관 수급은 지금 열심히 누적으로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 외국인 수급이 강력하게 들러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여기서 좀 늘어지다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비중이 너무 80%니까 추가 매수도 안 되니까 그냥 홀딩을 잘 하셔서 28만 원까지 일단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한참 동안 옆으로 좀 며칠 동안 더 겨도 2달 안에는 28만 원 충분히 터치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달 정도면 좀 기다려 볼만 할까요? 비중이 워낙 많으셔서 지금의 이러한 하락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2달 정도 후에 좀 전쟁이 완화가 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꼭 수익을 보시기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재물대통님께서 하나기술 상담 신청 보내주셨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32,000원 매수가고요. 8% 담으셨네요. 단기, 중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얼마에 추매할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어요. 하나기술 지금 계속 아래쪽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이 추가 매수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 종목은 제가 실적 개선되기 전까지는 건들지 말라고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2차전지 쪽인데 일단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이고 그리고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까 2천억이지 과거에는 더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 지배 자본 총계가 1,000억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2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이제 뭐 연초나 연말 같은 경우에는 35,000원에 있을 때는 얼마나 시가총액이 높았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 쪽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하나기술을 투자하고 싶어서 하나기술 투자하면 어떠냐고 저한테 계속 질문할 때마다 제가 아니라고 언급을 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쭉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올해 이 회사의 핵심은 실적이 개선되느냐, 개선되지 않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컨센서스 나온 거 보면 2026년에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증가가 되면서 대규모 영업이익이 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미가 확연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컨센서스만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좀 지켜봐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현재 누적으로 수급이라도 좀 강력하게 붙었으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강력하게 들러붙지 않는 거 보니 실적 기대감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 라인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다. 추가 매수는 의미가 없다. 근데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추가 매수 하신 물량까지 가격 이탈되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가격 라인은 25,800원.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신다면 25,800원 깨질 때 전부 다 손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올라가면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 29,8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보시고 만약에 그 아래에서 만약에 또 저항을 받게 된다면
그 저항 라인은 이 라인이 될 것 같아요. 28,400원. 그래서 25,8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28,400원 내지는 29,800원 사이 구간 전량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네요. 따라서 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매도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손절가를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네요. 25,800원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상담 신청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헌터님과 함께 그 가격에 대한 기준들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좀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하지만 시장은 조금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금 바로 그 해결책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고요. 02-2128-856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방도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조금 더 든든한 전략들도 함께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단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노하우도 함께 전달해드리고 있거든요. 추천 종목들까지 꽉꽉 채워서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기아 살펴볼게요.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 매수가는 19만 1,655원, 비중을 30% 담으셨습니다. 매수가가 조금 높은 구간이고요. 지금 손실도 좀 보고 계신 상황. 자동차 종목들이 이 섹터가 지금 좀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건지 크게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기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흐름을 보니까 자동차 섹터가 또 연말 연초에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연말 연초까지 끌고 가세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지금 가격 라인에서는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좀 지켜보시다가 혹여라도 기아가 내려와 준다면 저는 14만 원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14만 원에서 12만 원 요 사이 구간, 요 한 2만 원 정도 텀을 두고 14, 12 요 텀을 두고 요 사이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 때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이슈 같이 터지고 또 최근에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판매량이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 기대감까지 같이 터지면서 자동차 섹터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 2 플러스 아니면 레벨 3 자율주행 이슈 또 같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런 이제 다양한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뭐 IPO 이슈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실적 기대감까지 다 맞물리면 자동차 섹터는 연말 연초에 또 간다. 근데 요즘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그래요. 자동차는 연말 연초에 갑니다. 그래서 답답하시더라도 좀 손절하기 싫으시면 연말 연초까지 꿋꿋하게 끌고 가시고 추가 매수는 14만 원에서 12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헌터님,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연말에 좀 좋다라고 하면 지금이 약간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조금 더 빠지면 진짜 저가죠. 네. 조금 더 기다릴까요? 아직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아가 14만 7천 원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추가 매수 포인트를 어디로 정했죠? 14만 원에서 12만 원. 네, 그러니까 좀 더 내려오면은 저가죠.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는 다시 한번 자동차가 좀 쌩쌩 달릴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말에 좀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기아도 좀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4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보스턴 다이나믹스부터 시작해서 실적과 그리고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한번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요, 후성 한번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470원이시네요. 비중을 20% 담으셨고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단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워낙에 급등을 한 종목인데 따라 잡으셨습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 괜찮았는지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네. 일단은 1,300원 깨지면 전량 매도. 네? 매수가가 1,400원이네요. 네. 그래야 어쨌건 1,300원 깨지면 전량 매도, 올라가면 12,900원 정도의 전량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원 깨지면 전량 매도, 올라가면 12,900원 정도의 전량 매도.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네. 너무 간단해서. 알겠습니다. 후성입니다. 가격 라인 아주 짧고 굵게 전달해 드렸네요. 1,300원 아래에서는 반드시 빠져나오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12,900원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고민 해결, 지지부진하게 좀 끌고 왔었던 고민들 단 1분 만에 해결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과 02-2128-8566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지금 시장 매수의 기회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우리 하나시스템 진단할까요? 13만 5천 원 매수가고요. 비중을 20% 담으셨습니다. 하나시스템 오늘은 13만 1,900원,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18만 원까지 급등한 이후에 지금 좀 조정 구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매수하신 후에 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갈 듯 말 듯 계속 밀립니다 라면서 답답함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하나시스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많이 올라갔죠, 뭐. 그냥 지금은 그렇죠. 매수가도 근처니까 13만 1,000원 깨지면 전량 매도. 그리고 올라가면 14만 4천 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하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짧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거는 단순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가격 라인을 정해주시는 대형주 이제 못 걸까요? 간다니까요. 방산. 네. 네. 네, 대형주 알겠습니다. 못 간다고 이야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중소형주로 갈아타세요. 알겠습니다. 하나시스템 진단 도와드렸고요.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시장에서 힘이 더 실린다라는 점,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나시스템이 한 번 더 강하게 튀어오르기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종목 교체 의견도 함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13만 1,000원, 14만 4천 원 꼭 기억하시면서 꼭 수익을 보실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현대위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체크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9,900원입니다. 비중은 10% 담으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2% 정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차트 모습을 보니까 이 종목도 지금 계속해서 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또 불안감이 생기네요. 현대위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 보고 계실까요? 네, 얘도 뭐 연말 연초에 가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네. 66,000원 정도 부근부터 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는. 그리고 연말 연초 되면 다시 95,000원 위로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혹여 이대로 올라가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데 혹여 한 단계 더 빠지면 66,000원에 추가 매수하셔서 연말 연초까지 홀딩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도 연말에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6,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95,000원까지 목표가 잡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헌터님 여기서 잠깐 궁금증이 생기는 게 만약에 자동차주 지금 이제 조금 더 조정 시에 매수를 한다면 혹시 탑픽 종목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있으실까요? 예. 얼마 전에 블라인드로 언급을 했어요. 블라인드 종목으로 찾아볼까요? 네, 블라인드입니다. 알겠습니다. 힌트를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 네. 블라인드 종목이라고 하시니까요. 블라인드 종목은 저희가 교육방에서만 전달해드릴 수가 있어서 올라가면 공개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블라인드 종목 궁금하시다면 저희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랄게요. 교육방에서 연말에 우리가 활짝 웃을 수 있는 자동차 종목,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추천 종목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세요.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도 계속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상담 신청 받겠습니다. 02-2128-8566번 그리고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로봇으로 한번 갈까요? 에브리봇 살펴보겠습니다. 무통이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25,500원, 비중은 7% 담으셨네요. 전쟁으로 급락하면서 손절 대응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남겨주셨어요. 오늘 16,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군요. 시청자님 지금 손실이 조금 커져 있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조금 더 가뿐하게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와, 네.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최소한 이 120선 라인 28,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을 28,000원 이하로 떨어뜨리면 무조건 평단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증가되는 로봇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시장만 또 잘 올라가 준다면 25,000원대까지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상승 추세를 좀 타야 되는 그런 국면이어서 시장이 상승 추세를 타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28,000원은 찍어줄 거니까 빨리 빠져나오실 거면 평단을 28,000원으로 낮춰서 빠져나오시면 되고 나는 평단을 거기까지 낮추지 못해. 그러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하셔서 시장이 상승 랠리를 탈 때까지 버티시면 됩니다. 그러면 23,000원이고 5,000원이 올라갈 거예요. 그때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28,000원까지 반등의 가능성 잡아드렸고요. 오늘 상담 신청 잘 주셨네요.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 왔습니다.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룰루 박사님의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가온칩스 살펴보겠습니다. 70,033원 매수가세요. 비중을 20% 담으셨고요. 오늘은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다 울면서 보내주시는데 가온칩스 7만 원대 매수가시면 지금 조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 6만 원 선에서 좀 머물리고 있는 상황, 큰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크게 투심이 실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좀 대응할 수 있는 좀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수급이 안 붙어서 가격이 무너지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6만 원 깨지면 전량 매도, 안 깨지고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66,000원 정도 부근에 전량 매도 관점으로 일단은 대응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수급이 그나마 조금 붙었으면은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고 버틸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는데 지금은 매도 수급이 조금 더 우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만 원 깨고 내려가면 120선까지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누적으로 외국인 기관수 안 붙잖아요. 그죠? 이렇다라는 것은 가격 무너지면 더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6만 원 깨지면 전량 매도, 올라가면 66,000원 내지는 68,000원 정도 부근에서 전량 매도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수급이 좀 붙어주면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줄 텐데 지금은 그 부분이 가장 약합니다. 따라서 매도 타이밍 잡아드렸습니다. 6만 원과 66,000원으로 잡아드릴 테니까요. 대응 잘 해보시고요. 다른 종목들로 더 큰 수익들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모두 해결이 되셨기를 바라고 추가적인 궁금증은 교육방 입장하셔서 헌터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교육방 안내 다시 도와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링크 클릭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만나러 가보시죠. 그 전에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리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3종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리뷰할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4월 3일에 공개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5,000원 달성해내면서 수익률은 12% 기록하네요. 오늘 장 초반에 5,000원을 찍어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음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를 5,150원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5,150원. 150원 올리신 건데요. 아, 그래요? 그런가? 네. 그러면 조금 더 올릴까요? 네, 올려주세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그러면, 네. 왜냐면 시장이 조금 하도 들쑥날쑥하니까. 네네. 5,300원.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5,300원. 네. 여기까지는 또, 왜냐면 오늘 조금 더 올리는 이유가 원래 저항 라인을 찍었을 때 외국인 기관 수급이 빠져나갔으면은 그대로 다시 고도박질 치는데 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안 빠지고 오늘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살짝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밑꼬리 말려도 얘가 더 치고 올라간다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5,300원입니다.
좋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다음 목표가 향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5,3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코츠테크놀로지 살펴볼게요. 4월 2일에 블라인드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22,900원 달성하고요. 수익률은 19% 가까이 올라갑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장대 양봉을 뽑아냈고요. 오늘도 11% 급등을 하네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더 가야 되겠죠? 네. 중소형 방사주 간다고 했죠? 맞아요. 땡땡 테크놀로지가 얘입니다. 네. 네, 그래서 24,700원으로 목표 주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방산주 지금부터 한 번 더 달려보시죠. 다음 목표가는 24,700원입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볼게요. 4월 3일에 블라인드 추천 종목이었는데요.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 목표가 16만 원 달성해내네요. 수익률은 11% 기록합니다. 4월 내내 세아제강은 좀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다만 개장과 동시에 16만 원을 찍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일까요? 네, 조금 뭐 눌리더라도 더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지속적으로 그 주변국을 때리면 결과적으로 송유관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송유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면은 17만 원 정도 구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끌어올렸습니다. 17만 원까지 수익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월에 또 추천해 주셨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목표가를 잘 달성해 나가고 있고요.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차곡차곡 수익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특히나 블라인드 종목은 교육방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 꼭 입장하셔서 블라인드 종목들 미리 담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공개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아, 네. 제가 또 오늘 또 시세를 또 주는 걸 하나 또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경동 나비엔입니다. 경동 나비엔. 바닥권에서 오늘 8%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횡보 추세를 벗어나는 시세 흐름을 하나를 딱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올라가나라고 딱 찾아보았더니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일러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북미, 중앙아시아, 특히 중앙아시아에서는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어서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고 또 거기다가 이게 친환경 쪽에 좀 엮였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 쪽에 좀 은근 이게 테마 쪽에 좀 엮이면서 같이 좀 수급이 붙고 있는 그런 측면도 좀 존재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주방 기기나 아니면 이런 이제 생활 가전 쪽으로도 이제 서서히 진출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SK 매직, SK 네트워크스가 갖고 있었던 SK 매직에 그 전부 다 매수한 건 아니고 그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뭐 이런 것들만 지금 인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방 가전 쪽만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 주방 쪽으로 이제 가전 쪽으로 좀 진출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방 후드도 만들고 이 환기청정기라고 공기청정과 환기를 같이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매출 다각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실적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일정 부분 상승력을 쭉쭉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좀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받으면 67,0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76,000원, 목표가는 손절가는 64,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000원이면은 오늘 시세가 다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죠. 그럼 빨리 안 가는 거니까 손절하시고 이 상태로 올라가면 76,000원 정도는 너끈히 터치를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추천 종목은 경동 나비엔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K 보일러가 또 북미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게 되네요.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또 주가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 지켜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중동 리스크와 무관하게 시장의 흔들림과 무관하게 계속 빨간불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이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경동나비엔 매수가는 67,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76,000원, 손절가 64,000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블라인드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힌트 부탁드립니다. 요즘 통신 장비가 강하잖아요. 그럼요. 오늘도 어마어마했죠. 네, 오늘도 어마어마했죠. 네. 그래서 그 통신 장비 쪽하고 연관된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얘네의 기술력으로 광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하고 있느냐? 이게 국방 이 레이더 분야의 시스템의 기술력을 조금 공급을 하고 있고 항공 우주 쪽으로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항공 우주 이슈와 그다음에 방산 이슈와 거기다가 통신 반도체 쪽에 다 이렇게 연관돼서 있고 거기다가 SK텔레콤과 협력을 해서 이 QKD 방식의 전송 암호 모듈 장비를 개발을 하면서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까지도 같이 지금 엮여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이슈예요? 지금 양자 하나, 항공우주 둘, 국방 분야 레이더 시스템, 방산 셋, 그다음에 광반도체 4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슈가 많은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RF, 무선 주파수 반도체, 이게 굉장히 지금 요즘 핫하잖아요. 그죠? 이게 6G 위성통신 밀리미터파 테라헤르츠 대역 화물 반도체, 요게 지금 중요한데 이것을 지금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광반도체랑 이제 엮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딱 수급이 붙으면서 이제 신고가 랠리를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항공우주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국방 분야 레이더 시스템 특히 요즘 막 미사일 요격이 되게 중요한데 레이더 시스템 기술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요즘 양자 컴퓨팅 계속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가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양자 쪽하고도 엮여 있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요런 이제 핫한 이슈들이 다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 분출을 한번 강력하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통신 장비 관련 반도체, 우주 항공의 방산에 좋은 거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다양할수록 상승에 대한 매력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보면서 블라인드 종목은 교육방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작하고 접근하는 선박을 즉각 제거하겠다라고 또 강경 발언을 하면서 휴전조차도 깨지는 것 아니냐라는 긴장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도 다시 한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강경 발언에도 미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점, 내일 우리 증시도 비슷한 흐름 속에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선방할 수 있는 모습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